자, 실천 기술. 첫 번째, 옹호 대변 기술입니다. 누구예요? 옹호자, 대변자죠.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변, 옹호해주는 역할이 이제 옹호 대변자죠. 자, 서비스를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사용하는 기술이 옹호 대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옹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즉,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정당성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기술이 이 옹호 대변 기술입니다. 자, 뭐 개별 옹호, 집단 옹호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옹호도 있습니다. 자기 옹호, 자기 옹호. 스스로 옹호 행동, 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 옹호고요. 또 뭐가 있냐? 정책 옹호도 있습니다. 정책 옹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책을 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 개인 옹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가족 등 필요한 자원 서비스를 확보하는 기술이 이 개별 옹호가 맞고요. 집단 옹호는 집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이나 서비스 확보가 목적인 것이 집단 옹호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집단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집단 옹호고요. 이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 집단 옹호가 됩니다. 개별은 개인과 가족, 집단은 말 그대로 집단에 대한 문제점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은요. 정책 옹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사회 변화가 목적인 기술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요 뒤에 이게 기술이 이게 정책 옹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책 옹호 이렇게 만큼이 정책 옹호. 집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이나 서비스 확보가 목적인 것은 집단 옹호. 정책 옹호는 그 스스로 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정책 옹호.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하면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에게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서비스를 줄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없어서 돈을 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 옹호다. 이 옹호가 이제 움직이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 옹호 기술이고, 자, 연계자의 기술이 있으면 연계 기술. 이게 뭐예요? 중개자. 중개자의 기술이 연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요?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계 기술입니다. 중복은 막고 누락은 방지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거죠. 또 뭐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정보를 이용할 정보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기술이 연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참여 조직들이 업무에 대한 배분, 조정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연계죠. 조정도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연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왜 그러냐?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기관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계를 하는 거니까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쪽에 이제 연계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배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연계 기술이다. 근데 뭐 연계 기술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큰 거예요. 요 두 번째. 더 누락은 막고,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사용할 정보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조직화 기술입니다. 자, 조직화 기술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주민들을 선정해서 조직을 만드는 기술이 이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욕구,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직화 기술이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합니다. 왜요?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비스, 조직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조직 안에서 또 서로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욕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들도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능력을 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주민들을 선정해서 모임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자, 이게 이제 조직화 기술이다. 자, 네 번째, 사회 교육 기술입니다. 자, 교육 기술. 교육이다 무조건 하면은 뭐 나온다 했어? 기술, 지식,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요것이 이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자의 역할이죠. 교육 쪽 역할. 그래서 기술을 가리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이다. 그래서 왜요? 능력을 개발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교육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이 있습니다.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 자, 뭐요? 이 자원개발, 즉 후원자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후원자, 이걸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구원하는 것이 이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에 후원하고 있는 집단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후원자를 개발하는 거 아니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자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을 하는 것이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파먼트 기술 뭐요? 인파먼트 역량 강화죠.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인파워먼트 기술입니다. 자, 뭐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뭐 내가 클라이언트를 치료해주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럼 또 이렇게 있죠. 이게 조력자랑 비슷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력자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인파워먼트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인파워먼트 모델. 그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조력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용 똑같아요. 능력 향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자신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재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인파먼트 모델이라고 하지만 인파먼트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파먼트 모델을 배웠잖아요. 역량 강화 모델. 그 내용하고 똑같다. 그래서 강점도 확인하고 자원동원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인파먼트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천 과정이 있어요. 자, 실천 과정도 시험에 매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천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원래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져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내용이 저기랑 똑같은 거죠. 뭐랑 똑같은 거냐면 실천 과정이니까 그 개인 실천 과정, 실천론에서 배웠던 그 과정론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끔 조금 변해 있을 뿐이지 큰 틀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욕구 파악을 해야 돼, 욕구 파악. 지역사회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욕구 파악이죠. 왜? 그걸 했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뭐 문제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욕구조사 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고려하냐? 자, 정보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사회에 A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문제를 해결책이 없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A라는 문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원. 정보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지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정확한 것인지 자원을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인지 이용 가능한지 수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야 되겠죠. 욕구 파악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욕구에 맞는 자원을 파악하는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지역사회에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없으면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보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공식적인 자료 수집이 있는데 자료 수집할 때는 비공식적 자료보다는 공청회, 주민 욕구 조사, 서베이, 델파이, 초점 집단 공식적인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함께해서 그 문제들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요? 일반화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소수의 사람들 아니면 정해진 사람들, 비공식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만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 아니면 공식적인 자료로 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욕구 조사할 때는 방법, 구성원, 시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돼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런 상황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원을 파악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욕구 파악을 했으면 자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원 파악을 하는 이유가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파악해서 하게 되는데 이 자원 파악은 혼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원들을 파악하기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해야 되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자원들도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 자원봉사자, 클라이언트, 뭐 아니면 뭐 후원자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돈, 뭐 이런 것들이죠. 기업 받을 수 있는 재단 이런 것들을 인적 자원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파악하고 자원도 파악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와 자원을 파악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뭘 해야 돼요? 이 스마트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 용법. 자, S 구체적이어야 돼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평가가 가능해야 되겠죠. 세 번째, 청취가 가능해야 돼요. 목표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는데 200개를 맞으려고 공부한다고요? 아니요. 123개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123개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200개 맞으려고 하면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123개만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가능하냐. 200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120개가 합격이니까 한 122, 3개 맞아 놓으면 그게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떨리지 않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성취 가능해야 된다. 자,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해야 되겠죠. 성취 가능, 달성 가능. 이제 현실적이어야 돼요. 자, 시간 제한. 시간, 뭐 우리 시험을 보는데 자, 올해 안부 떨어지면 뭐 10년 안에 붙으면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을 딱 보줄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해서 그 스마트 용법으로 사용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를 계획책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 파악한 걸 가지고 자원도 함께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수립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요? 실행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원 동원 및 활용. 프로그램 하면서 아까 우리가 자원 파악을 했잖아요. 자원 파악. 자원 파악을 했으니까 그 자원 파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 동원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자원 동원 및 활용이다. 자, 그래서 활용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종결을 해야 되겠죠. 자, 종결을 한 이후에는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요거 스마트 용법 행정론에 다시 나오긴 하지만 그 구체적이다 측정 가능 요 스마트 용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평가 방법들. 요 평가 방법들이 있죠. 이 평가 방법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6가지. 자, 효과성 평가, 목표 달성이에요. 목표 달성. 자, 목표 달성. 목표를 달성했냐라고 얘기해 보는 것이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얼마큼 절약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총괄 평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요. 종료 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는 건데 끝나고 무슨 평가냐?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 평가를 한 이후에 목표 달성률도 높고 효율성도 높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프로그램 다시 하자. 지속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야, 효과가 없네. 그만두자. 그리고 뭐요? 지속할 거면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 총괄평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형성평가에서 이거 도중입니다. 도중. 그래서 이거 과정평가라고 돼요. 과정평가. 도중에 한다고 과정평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한 거. 왜?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 형성평가, 총괄평가. 끝나고 효율성, 효과성 평가하는 거 총괄평가. 이거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통합평가.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합쳐버린 것이 통합평가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형성평가, 총괄평가에서 통합평가한 후에 그것이 이제 최종으로 평가 목록이 될 수 있겠죠. 자, 자체 평가는 스스로 평가하는 거, 진행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 내부 평가는 그 진행자를 제외하고 담당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외부 평가는 어디요? 다른데 외부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외부 평가죠. 자, 메타 평가, 평가의 평가입니다. 평가의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이 끝나가지고 우리 이제 뭐 통합평가를 해놨어요. 통합평가를 했어요. 그 통합평가를 했더니 이 평가서를 가지고 시군 구에서 다시 평가해요. 이게 바로 메타평가입니다. 평가서를 가지고 다시 평가한다 라고 해서 메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 사회복지사 역할은 이 로스만이 했던 그 사회복지사 역할이 있었죠.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에 사회복지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거와는 다르다. 그거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와 다른 거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사회복지사 역할. 안전조치입니다. 안전조치. 이 지역사회 개발의 안전조치. 안내자, 뭐 하는 거요? 우리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안내자가 가이드. 문제 그 길을 똑바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맞게끔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내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끔 가는 사람이 안내자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는 뭐요? 그 방면에 최고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사에서 조사 결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력자 똑같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 맞는 그 구성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 조력자. 자, 네 번째, 사회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치료하려고 뭐예요? 진단을 하고 그다음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치료하는 역할이죠.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치료자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치료하는 역할이 사회치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조치예요. 안전조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는 안전조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계획 모델이요. 계획 모델 분계조행. 분계조행. 자, 분석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조사 과정, 뭐 문제의 조사 과정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그런 역할이 분석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분석하거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역할. 계획가, 뭐야?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 계획가입니다. 자, 조직가. 이 조직가나 조력자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직가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조직에 참가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역할. 조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역할, 조직가.
조력자는 조직에 참가시켜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람, 조력자. 뭐 이제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같다라고 좀 봐도 크게 무관합니다. 자, 행정가. 행동가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뭐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자원 관리자요. 행정가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이 행정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약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이 행정가다라고 해요. 분계조행이요. 안전조치, 사회계획은 분계조행, 사회행동은 조중옹행입니다. 조중옹행. 자, 조력자 똑같죠? 클라이언트 처에서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사람, 조력자. 중개자가 뭐예요?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람, 중개자. 자, 중개자는 뭐 생각하라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생각하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 옹호자, 옹호 대변자.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가 옹호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 대변해주는 사람, 옹호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기본 제도나 기관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불이익을 받을 때 정부 수에 분명히 정책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이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옹호자. 자, 마지막 행동가입니다. 자, 계획에서는 행정가였어요. 행정가. 계획에서는 행정가, 이 사회 행동에서는 행동가. 나를 따라라 하면서 나가서 앞에서 먼저 나가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데모, 뭐 데모라고 할 수 없지만 뭐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먼저 유도하고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그 사회 행동을 직접 사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회 행동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가. 그래서 먼저 사회 통합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그래서 사회 행동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 행동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계획은 안전조치, 지역사회 계획은 분계조행, 사회 행동은 조중옹행에서 이렇게 4가지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그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지역 사회복지사 역할들 있죠. 그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욕구사정이래요. 욕구사정 단계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찾는 거죠. 자, 1번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죠. 욕구 사정을 하는 이유가 얼마나 욕구가 중요한가를 봐야 되겠죠. 어떤 욕구가 중요하고 왜? 그걸 우선순위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어떤 문제를 먼저 실시할 건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욕구 사정을 하는 이유는 중요성을 확인하려고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성과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자, 우리 성과평가래요. 자, 우리 성과평가다라고 얘기하면 평가를 한다라고 한 거죠. 우리 지금 뭐 성과평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과평가라고 하면 성과의 결과평가다라고 얘기해요. 결과. 어떤 결과가 나냐. 끝나고 하는 게 이제 총괄평가가 있었잖아요. 총괄평가. 그런 거와 같은 게 성과평가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라고 보는 것이 성과평가인데, 자, 욕구의 초기 욕구 사정의 평가는 뭐예요? 결과죠, 결과. 끝나고 마무리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시기에서, 평가 시기에서 움직이는 거지 욕구 사정 시기에 이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욕구 사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욕구 사정하는데 방법론들 한 가지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해결과 문제 확인과 해결의 우선순위에 주관점을 둔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뭐가 급한지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욕구 사정을 하는 이유가 그냥 저 사람들 5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중 안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욕구 사정의 초점은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다.
초점은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그렇죠. 왜? 욕구 사정을 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 및 접근 가능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욕구사의 초점은 서비스 및 접근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성과 평가는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번. 지역사회,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사회 실천 기술은, 자, 다음 기억하는 실천 기술입니다. 자, A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자, 정답 나왔네요.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대요. 너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켜서 네가 능력 올려서 네 스스로 대처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자 1번 중개자. 중개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중개자죠. 똑같죠. 연계자나 중개자 똑같은 거요. 옹호, 서비스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대변. 근데 여기 뭐 대변 이런 내용 없었어요. 자, 조직화. 정답 4번이네요. 조직화 기술. 능력 향상이죠.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원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원개발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 자원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동원 및 개발이잖아요. 그 자원 동원해서 얼마나 그 서비스들을 해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조직화 기술입니다. 조직화 기술. 조직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조직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조직화 기술. 이 내용은 조직화입니다. 자, 6-3번 문제가 중복이에요. 중복 문제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과 실행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단 실천 과정들이 있겠죠. 지역사회 실천 과정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옳으냐 안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또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와 표적 집단의 이해. 자, 실행 과정과 실행 내용을 옮기는. 자, 표적 집단을 이해한대요.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기죠. 아, 요게 요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이겠죠. 자, 지역사회 상황을 확인과 인구 집단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 집단들을 이해해야 돼요. 표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한대. 아, 이 지역사회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인과관계에 근거한 대입가설의 개발. 인과관계가 뭐예요? 인과관계 우리 조사론에서 배웠죠. 자,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A로 인해서 B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 때문에 B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A 때문에 B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가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인과관계다. 필연적인 거예요. 관계가 필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인과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것이 나타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다라고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인과관계에 필요한 개입 가설을 개발한다. 자, 개입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A, 즉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설이에요. 자, 그런데 인과관계는 A와 B 관계가 필연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결정짓고 가설을 설정해서는 안 되겠죠. 상관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을 것이다. A와 B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문문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지. 인과관계라고 얘기한 거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로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직 뭐 한 거예요? 조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상관관계고, 인간관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딱 결론이 나버리는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영향을 준다. 왜? 조사를 해봤더니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과관계는 미친다는 결론이 나버리는 것이고, 이 가설을 설정할 때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가설을 설정하는데 이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으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네.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거를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잘 어려운 단어예요.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그래서 인과관계는 결정이 된 거고 상관관계는 예측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은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거라 이제 조사론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개입 전략을 개발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지역사회 개입. 자, 개입을 한대요. 프로그램, 요 목표를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죠. 자, 그걸 위해서 뭐예요? 실행하는 것이 개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가, 효율성, 효과성 평가 맞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이게 6-4 같은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풀지 마세요. 이거 왜 그래? 풀려고 고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슉 보고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고 다른 문제부터 푸세요. 다른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와서, 시간이 남아서 되돌아와서 푸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가 이 6-4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5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연계기술이 연계자, 중개해 주는 거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한다. 자, 효율성을 증대한다. 그렇겠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서비스를 우리가 없으니까 그 다른 데 연계해야 되겠죠. 연계해서 서비스 받게 하면 내가 만들지 않고 거기에 대해 시간을 쓰지 않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대신 클라이언트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는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연계망 강화 및 확장. 그렇죠. 연계라고 얘기하는 게 연결망이다. 네트워크가 많아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망 강화니 확장이 됩니다. 자, 3번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그렇죠. 이용자.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한데 기관 입장에서 서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계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것이 이 연계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4번 서비스 계획의 공동 수립과 서비스 제공 팀 접근 수행. 팀 접근이래요.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걸 혼자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팀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연계기술이죠. 그래서 연계를 할 수 있게 한다. 자, 지역사회복지 의제 개발 및 주민의식화. 자, 주민복지의 의제를 개발하는데요. 즉 뭐예요? 주민복지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지의 의제를 개발하고 주민의 의식화. 우리가 지금의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의식화 하는데 연계 기술은 필요 없죠. 뭐 아니면 교육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교육시켜야 되니까 뭐 전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주민 지역사회 복지의 의제를 개발한다든지 주민의 의식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연계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연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기관과 연계한다든지 클라이언트와 기관을 연계한다든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연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의제 개발, 주민 의식화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6번 지역사회 실천의 조력자네. 조력자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조력자가 뭐였어요? 조력자. 조력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조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로 옳은 거 찾으면 됩니다. 자, 기업,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표출된 불만을 집약한다. 자, 표출된 불만을 집약한다. 그렇겠죠. 왜요? 그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집단들이라고 하니까 집단들 가지고도 조직을 만들 수 있겠죠. 또 집단 안에 큰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집단들끼리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뭐 실행하다 보면 불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있겠죠. 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집단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불만에 대한 불만들을 잘 취합하고 불만을 잘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것이 바로 조력자의 역할이다. 조력자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집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문제 조사 및 평가. 자, 이거는 조력자의 역할이 아니죠. 조력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평가, 이거는 조사하면 조사자가 될 수 있겠죠. 조사자, 평가는 평가자. 평가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그 조력자의 역할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 디귿, 지역사회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옹호와 대변해준다. 이거 뭐야? 옹호 대변자.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리을,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통의 목적을 강조한다. 그렇죠. 왜요? 조직 안에서 이 조직이 잘 갈 수 있도록 공통의 목적들을 조직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인의 목표로 간다면 이 조직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직들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력자는 공동의 목표에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맞았죠? 디귿, 기억 디귿이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 리을이죠. 디귿이 아니라 기억 리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억 리을은 조사는 조사자, 평가는 평가자, 옹호 대변은 옹호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